네, 이번 경제 언박싱 코너는 한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겸 중앙대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게임업계 부진이 이제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지금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들을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썩 이렇게 유쾌하지 않으니까 잘 부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진단을 해보려고요. 게임하면 한국인데 이게 위기 상황이 그러니까요. 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요. 예. 오래된 이슈이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이렇게 이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 죽는다. 맞아요. 이런 말인데 물론 그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게임업체가 점점 이게 네. 하루아침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현상적으로 볼 때는 서서히 경쟁력이 하락해서 저하되는. 중국 뭐 오늘도 이제 이슈에 중국 이슈가 나오는데 예. 그것도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 올해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해 왔던 뭐 판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복합된 결과 다만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뭐냐면 이런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큰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인류에게는 굉장히 불행했지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게임업계에서는 엄청난 사실은 특수를 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랬군요. 네, 그냥 그 시기에도 국내 게임 업체들이 선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때 코로나 때 거의 뭐 매출이 따블이 뛰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뭐 인건비 올리고 자기들 성과급 가져가고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돈잔치. 차세대 개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올렸던 개발 인건비가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게임업계 이제 구조적인 이슈인데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미 창업 1세대들의 에너지가 고갈돼 버렸다는 거. 그래요. 근데 그들은 창업 1세대들을 보면 그러니까 산업이 이제 게임 산업이 특수한 게 뭐냐면 조 단위의 부자가 가장 많이 있는 산업이 게임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1세대들이. 예, 1세대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택진이요.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이소프트라든지 뭐 보면 대부분의 그런 창업자들 보면 조 단위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숫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조 단위의 부자가 있는 게 드물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미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 한 30년 됐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다시 그러니까 절치부심 이를 깨물고 일어서야 되는데 뭐 사실은 산업이 이렇게 됐지만 그분들은 뭐 과히 뭐 특히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초기에 그런 헝그리 스피릿을 가지고 했던 상황과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고 뭐 조금 우리가 거칠게 표현하면 뭐 배부른 돼지. 그러니까 뭐 상황 크게 불편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게 지금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엉켜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적을 2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2분기 실적이요. 제일 이제 하나 회사가 이제 넥슨이 예. 이제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2022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대략 한 10% 20% 늘은 것 같고요. 2,640억 정도인데 NC, 넷마블, 크래프톤 전부 줄었어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넥슨만 영업이익이 늘고 예. 나머지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넥슨만 독주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고요. 넷마블은 지금 벌써 7분기 연속 적자인가 지금 빠져 있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이제 넷마블이죠. 그리고 NC도 지금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게 NC가 이제 신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들이 이제 리니지 IP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거치를 올렸었는데 그게 그 NC의 리니지 IP를 통해서 형성된 소위 말하는 린저씨라고 있어요. 예. 리니지 아저씨들. 네, 그 린저씨라고 그러고.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 예. 네. PC 1세대들이 PC 리니지부터 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세대가 대략 50대 정도 되거든요. 40대, 그렇죠, 50대. 그렇죠. 그분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NC소프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1년에 자기가 과금했던 액수를 밝혔는데 한 3억에서 4억.
게임에. 게임에 하나의 그러니까 리니지 하나의 게임에 그 한 분이 아니 뭐 여러 사람도 아닌데 한 분이 대단하네. 한 3, 4억을 뭐 게임 샀던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게임 아이템을 샀던 이런 적이 있는데 그 파일을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육성하고 양성했던 그 린저씨의 풀이 있잖아요. 네. 고과금을 할 수 있는 네. 그걸 다른 게임사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NC가 지금 영업이 확 떨어진 게 1,230억에서 353억 이거 뭐 4분의 1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뺏겼다고 봐야 되는 네, 그것도 한두 회사가 아니라 한 서너 개 회사가 지금 덤벼들어서 다 파일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이제 3분기 올해 연말까지 또 하반기 이슈가 나오는데 아마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지금 상황이 매출 그러니까 이 수치적으로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이제 게임 업계 전체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그게 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꼽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게임사들이 혁신이 늦고 있다는 게 하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다른 것보다도 신작 개발이에요. 맞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신작 개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산업의 라이프 말씀하셨을 사이클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다른 이게 게임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초기에 급성장을 했고 초기에 탄생할 때 이제 몇 년을 견뎌야 되고 그다음에 급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성숙기에 있어서 정체하다가 떨어지는데 성숙기를 지나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근데 게임은 특히 이제 콘텐츠에서 창의성을 중요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끊임없이 신작을 그러니까 다생다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게임사들이 어느 순간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1세대 창업자들의 스피릿이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갈이도 안 되죠.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신작 개발은 아까 이제 코로나 이슈도 그러는데 돈을 벌었으면 그걸 게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돈잔치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면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신작 개발을 하지 않았다. 또는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고 글로벌 게임 시장을 갈 만한 좋은 게임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굳이 또 이야기를 한다면 게임은 이제 그 자체로 본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 학계에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입니다. 한국에 이제 서버 꽂아놓으면 그렇죠. 옛날에 PC 같은 경우는 PC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서버 열면 159개국에서 옵니다. 오지 말아야 도 옵니다. 알아서. 그렇죠. 예, 영어 서버만 열어놓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라는 제품은 정말 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공격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국내 시장에서 머물고 국내 시장을 파고들면 웬만큼 먹고 살려먹고 나오거든요. 그 대기업들이 특히 그렇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더 확장해야 될 그런 어떤 공격적인 스피릿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공격적인 IP입니다. 게임 IP를 즉 새로운 게임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벌써 한 10여 년 동안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내놓으면 중국에서 그렇게 열광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어렵죠. 근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중국에서는 그럼 게임 산업이 뭐 어느 정도 분위기인가요? 과거에는 열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게임하면 거의 신의 게임으로 봤죠. 중국에서는 특히. 그게 몇 년 전 정도일까요? 20년 전. 20년 전. 많이 오래긴 하네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시장을 휩쓸었던 게 90년대 후반부터 대략 한 2010년 정도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기술력을 축적해가지고 치고 올라왔네. 치고 올라왔죠. 과거 그러니까 중국 게임을 저도 이제 중국 개발사들이 퍼블리셔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그들의 비즈니스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좀 봐달라 그래서 한번 예. 가서 체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게임을 다 베껴요. 그냥 대놓고 베낍니다. 근데 잘 베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베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게임을 참고해요. 아, 그 정도로 됐군요. 수준이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원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한 3위 정도 되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매출 규모나 유저 풀을 볼 때 1, 2, 3위는 다 중국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절반 정도가 중국 게임입니다. 아. 그리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뭐 서브컬처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게이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중국 게임이라고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인지도 모르고. 네, 이게 일본 게임일까, 한국 게임일까, 또는 뭐 유럽 게임일까 이런 거 하는 그 거예요. 정도로.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름도 애매한 이름들이 원신 뭐 이런. 그러네요. 원신은 글로벌 시장에 나갈 때 어떤 짓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했냐면
그 일본어 발음이 그러니까 원신의 일본어 발음 겐신입니다. 네.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부러 좀 그렇게 일부러 일본 게임인 척. 그러니까 중국인 네. 게임이 중국 아닌 이미지가 안 척, 좋으니까. 아닌 척. 그런데 실제로 일본 게임 풍이에요. 다 전략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서양 유저들이 일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덕후 문화에 쉽게 수용한 이거 일본 게임인가 봐. 그래서 그들에게 이거 중국 게임이에요. 이거 차이니스 게임 그러면 막 까무러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게임 시장에서 과거보다 계속 중국 시장의 비중이 중국 게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이슈입니다만 아까 이제 그렇게 반대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은 이제 막 시큰둥한 거예요, 이 게이머들이. 그러네. 과거처럼 열광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 게임이 너무 잘 만들거든요. 충분히 만족해요. 거기다 이제 한국 게임이 들어갈 때 보면 이제 한국 게임 약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게임이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뽑기, 가차.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 게임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뽑기를 해서 돈을 빨아내, 그러니까 돈을 쥐어 짜는 유저들. 그게 사행성 이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가차 시스템을 넣으면 게임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럼 그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에는 정말 달콤한 몸에 해로운 설탕을 듬뿍 쳐가지고 게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 설탕 다 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게임성 그 자체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 그 설탕 다 빼버리면 완전 황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게이머들을 빨아들일 만한 강력한 그런 게임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 이제 게이머들이 정말 뭐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실제로 결과도 그래요. 작년에 우리나라 게임이 뭐 10개인가 뭐 중국 판호를 오랜만에 받았거든요. 네네. 나 들어갔는데 다 뭐 질이 멸렬. 블루 아카비라는 넥슨 게임인데 그건 굉장히 선전했어요. 1등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외에는 특별하게 그리고 한국 게임의 간판스타였던 그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검은 사막 모바일. 네, 예. 정말로 기대했어요. 저도 기대했어요. 예, 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예, 검은 사막 모바일이 박살이 나니까 한국 게임사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왔어요. 근데 못해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탑 5에 들었습니다. 탑 10에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100이 밖으로 밀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중국 시장이 크고 의미 있는 시장이지만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 이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중국 정부가 저는 한국이 이렇게 좀 게임 업체가 중국에서 좀 그렇게 부진한 게 중국 정부가 2021년에 아까 말씀하신 판호 그러니까 허가제로 바꿔버렸잖아요. 게임 와서 한번 보고 허가를 이걸 한 1년 반 동안 이제 묶어버리니까 그래서 타격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판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그 사실과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네. 판호는 과거에 한 20년 전, 한 15년 정도 있었던 제도고요. 네. 그걸 우리나라에서 판호에서 다 묶어버린 거면 사드 사태입니다. 중국이 그걸 교묘하게 악용했어요. 판호인 척하는데 사실은 사드 보복이었어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판호가 나온 이래도 계속 한국 게임을 견제했던 건 사실이에요. 중국 정부가 저도 이제 중국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해봤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그냥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게임을 그냥 두지 않는다, 밀어내겠다. 저한테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협력할 방법을 찾으세요. 15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판호가 한국 게임을 겨냥하고 만든 게 판호예요. 그렇군요. 애초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사드가 터지니까 바로 한국 게임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사드 이래로 한 3년, 2020년까지 한 4년, 5년까지 하나도 허가를 안 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게임은 1년에 한 50개, 100개씩 내줬어요. 근데 한국 게임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 게임이 자국 시장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걸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최근 한 5, 6년 정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한국 게임이 들어가서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사드도 있었고 이후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 놓쳐버렸다라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어쨌든 계속 도전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예. 들어보니까 뭐 삼성전자의 기술도 적용하는 그런 신작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전망도 저는 좋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구조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구조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하고 이제 넥슨하고 이제 그런 어떤 융합 또는 예. 제휴 이런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지고 게임 그래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그러니까 화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그래픽 기능을 지금 현재의 예를 들면 화질이 낮거나 아니면 예. 최적화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못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 대단히 중요하고 삼성전자로도 도움이 되는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근데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신작이에요. 신작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게임이 이제 보수화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신작을 공격적으로 신작을 낸다는 것은 적자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네,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게임이라는 것은 되게 한 10개, 한 7개, 8개 다 실패합니다. 아,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에요. 예. 근데 그걸 과거에는 감내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 감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과거에 특히 코로나 때 그 게임사들의 어떤 경영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매출이 생기면 투자보다도 나누어 먹고 돈 자체하고 성과급 챙기고 그다음에 뭐 개발자들 뭐 급여 마구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 게임 산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더 마이너스의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투자를 더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 정말 악순환.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그렇죠. 넷마블이 그런 건데 예, 예. 그 7분기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그걸 어떻게 이제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돈 안 되는 게 빨리 적고 그렇죠. 그다음 개발 프로젝트 정리하고 개발자 자르고 돈 안 들게. 예, 이게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빨리 1세대들이 좀 물러나 줘야 됩니다. 오늘 따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위정현 교수님과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